가을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무가 맛있어서인지 무생채, 소고기 뭇국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얼마나 몸에 좋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수분만 가득해 보이는 무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무에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 건강아이입니다. 오늘 뭐 드셨나요? 저는 오늘 점심으로 밥 한 공기에 잘 버무린 무생채와 달걀 후라이를 올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 기름 쪼르르 캐톡톡 뿌려 무생채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거기에 동치미 한 모금을 쭉 들이키면 없던 입맛도 살아날 만큼 침이 꼴깍 넘어가는 조합 아닌가요? 무는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사실 무가 가진 효능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의 효능 4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무 하나로 보약 드시듯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평범했던 무가 아주 귀해질 거예요. 첫 번째, 속이 뻥 소화를 도와주는 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소화계에 문제가 생기면 생기를 잃게 마련인데요. 체하면 무즙이나 동치미를 먹으라는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무에 각종 소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분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리파아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효소들은 열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즙이나 동치미처럼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먹었을 때 속을 개운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두 번째, 만성 염증을 줄이는 무. 무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함영증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만성적인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 100g당 비타민C가 함유되어 사과의 10배라고 합니다. 특히 껍질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C를 위해서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예로부터 채소를 구할 수 없던 겨울철에 무를 저장해 꺼내 먹은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겨울 산삼이라는 동삼이라는 별명도 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그래서 십자화과에 속하는 무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이 염증을 낮추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하니 무에게 귀한 대접을 해줘야 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양배추 모두 십자화과의 채소로 식단을 꾸려 다양하고 꾸준히 섭취하시면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훨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식물 세포가 파괴될 때, 특히 채 썰거나 으깰 때 활성화되며 몸에 흡수될 수 있다고 하니 무즙, 무김치, 무샐러드, 무초절임 등 가급적 생으로 요리할 수 있다면 좋겠죠. 세 번째, 혈압을 조절해 심장의 건강을 돕는 무. 무는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체내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칼륨이 부족하다면 심장 리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에 끓이면 칼륨이 손실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생으로 가열하더라도 약한 불에 짧은 시간의 조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혈당을 낮춰주는 무. 무에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변비 예방뿐 아니라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가열하거나 지배 형태가 아닌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채 써는 형태의 생채나 살짝만 가열한 무나물 정도가 좋은 조리법입니다. 익숙했지만 그 중요성을 몰랐던 무가 이제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무는 10월에서 12월 무가 제철이고 좋은 무를 고르려면 잔털이 없이 매끈하면서 갈라짐이 없고 속이 꽉 차 묵직한 무가 맛있는 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특히 무청에 있는 쪽에 무 윗부분에 초록색 부분이 많으면 단맛이 많다고 하니 생으로 요리할 때는 가급적 초록색 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달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를 넣은 국물은 시원해서 일품인데 무는 익히면 어떨까요? 저 역시 시원한 그 국물 맛을 좋아하는지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영양적인 면에서는 큰 효과를 본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가 가진 성질은 고온에서 오래 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이니 살짝 조리하는 것으로 조율해 볼까요? 국물 요리에 무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무말랭이는 어떨까요? 요즘 골다공증이나 변비 등으로 무말랭이 차도 많이 드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사실상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한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말이죠. 하지만 오독오독한 그 식감의 재미와 맛이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침에 무가 좋다고 하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 무에는 높은 수분 함량과 비타민C,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글루코시놀라트 성분의 일종인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를 포함하는 십자화과의 채소는 채 썰거나 즙을 내면 식물세포 내보 효소인 미로시나아제가 시니그린과 반응해 아이소시아네이트를 생성합니다. 단, 미로시나아제는 열에 취약하다고 하니 열에 조리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이 성분이 알싸한 맛을 내고 항산화 항염의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점막 기능이 강화되고 기침을 완화시키면서 가래를 묽게 하기 때문이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기침은 수분 부족에서 오기도 하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의학적 측면으로도 많은 처방이 있고 경험적인 효과가 있으니 보조적인 역할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 사즉고라는 기관지염에 대한 처방이 있는데요. 기침을 먹게 하고 담을 삭히며 화를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세 넘게 장수한 영조와 숙종이 즐겨 마셨던 보양식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도라지, 연근, 무, 박하로 즙을 내어 끓이고 조청을 넣어 걸쭉하게 먹었던 귀한 보약이었던 것이죠. 집에서는 이 방법이 너무 손이 많이 가서인지 묵꿀 절임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꿀에는 덱스트로메포탄 성분이 있어서 기침을 억제하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궁합으로 보여집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는 무의 매운맛이 많은 아래쪽을 채 썰고 소독한 병에 담아 1:1 비율의 꿀을 부어 뚜껑을 덮고 실온에 2시간가량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3일가량 절여두면 됩니다. 거기에 나온 즙을 한 번씩 1티스푼씩 그냥 먹거나 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하루 최대 3번 섭취하면 됩니다. 좀 더 정성을 들여 무즙차를 만들고 싶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알싸한 매운맛이 많은 무의 아래쪽을 갈고 꿀과 함께 40도가량의 온도에서 2시간가량 절이고 그 즙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건데요. 살짝 데워 수시로 마시면 수분 보충을 해주고 기관지를 보호하기에 기침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무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섭취에 주의해 주세요. 고이스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해서 호르몬 분비를 감소한다고 하니 이런 분들은 익혀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장이 약하다면 주의하세요. 무는 기를 가라앉게 한다며 허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라고 권하는데요. 특히 신장이 약하다면 칼륨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가 갈 수 있어 과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삼이나 지황을 먹을 때에는 삼가하는 것이 좋고 순무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응고제를 섭취하는 경우 주의하세요. 와파린과 같은 혈액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K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는 비타민 K를 상당히 함유하고 있어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이든 적당한 섭취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필요에 따라 담당이와 상의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효능이 가득한 무가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씻지 않고 잘 털어서 4에서 5도 정도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고 위생백이나 지퍼백으로 입구를 잘 봉해줍니다. 양이 적다면 냉장고, 많다면 서늘한 곳에 햇빛에 통하지 않는 곳에 담아두면 됩니다. 쓰다 남은 무는 랩으로 씌워 지퍼백에 담아 냉장 보관을 하고 바로 먹지 못할 경우 냉동실에 넣어 보관해서 바로 국이나 조림에 활용하면 됩니다. 너무 구하기 쉬운 재료라서 귀함을 모르고 있던 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효능과 조리법, 고르는 법과 주의할 점, 보관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의 진면목을 보셨다면 맛있는 무 자주 드세요. 대신 한 번씩은 가급적 생으로 채를 썰거나 약한 열로 짧은 시간 조리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몸에도 약이 되도록 드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주인공 무를 이용한 맛있는 레시피 이렇게 먹으니 좋았다 라는 경험썰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100만 유튜브 첫 번째 좋아요와 구독의 영광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 100만 유튜브를 꿈꾸는 건강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